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머리맡에 스마트폰이었을 겁니다. 화면 가득 쌓인 메신저 알림, 단톡방에 의미 없는 대화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관계의 소음 속에 내던져집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대화 중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채워준 문장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이 관계의 끈을 놓치면 낙오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억지 미소 짓는 이모티콘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은 것을 능력이라 부르며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의 뇌 구조상 진정으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150명이라는 숫자조차 실은 매우 관대한 수치입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5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5명은 어쩌면 사회적 에티켓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객들일지도 모릅니다. 방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튀듯 우리 마음의 방도 정리하지 않으면 타인이 남긴 감정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청소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도덕적 결벽증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두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광장일 뿐입니다. 광장에는 쉼이 없습니다. 오직 소란만이 존재하죠. 이제 당신의 광장을 다시 당신의 안식처로 돌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우정은 영원해야 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면 잎은 떨어지고 강물은 흘러가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남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마땅히 헤어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가장 낮고 힘든 곳에 있을 때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성장하며 그 햇살이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공통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져 대화 한마디가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계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심리적 기제인 동조 압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 애쉬의 선분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하는 다수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눈이 본 진실마저 부정하며 집단의 오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인맥은 바로 이 오답의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둘수록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고결함을 깎아내립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대가로 얻은 인맥이 과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인맥 대청소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달라진 삶의 궤적을 인정하는 가장 성숙한 예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청소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구체적인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합니다. 당신이 위로해주면 잠시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이내 또 다른 불행을 찾아 당신을 호출합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공감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버릴 감정 하수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건넨 위로는 그들의 밑빠진 독을 채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수동 공격형 지인입니다.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농담을 섞어 당신의 자존감을 긁어내립니다. 너는 참 사람이 착해서 손해보고 살 것 같아. 이번에 잘됐다며? 운이 정말 좋았네. 칭찬인 듯 비난인 듯 모호한 말들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내가 정말 부족한가? 라는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득형 약달자입니다. 평소에는 소식이 없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의 안부를 묻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 지식, 당신의 시간 혹은 당신의 인맥을 이용하려 들죠.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이제 관계를 청소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를 가장 주춤하게 만드는 것은 고독에 대한 공포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우리가 타인과 억지로 어울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신성함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니체는 이를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광야로 나간 예언자들처럼 우리도 가끔은 인간관계라는 시장 바닥에서 걸어나와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유해야 합니다. 인맥 대청소는 그 고귀한 숲을 가꾸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워낸 자리엔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은 혼자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단계 조용한 퇴장. 가장 우아한 방법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사적인 만남의 제안에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요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라는 말은 아주 훌륭한 방패입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의 비난을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권력입니다. 2단계 디지털 미니멀리즘. 단톡방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식이 가득한 SNS 팔로우를 끊으십시오. 알림이 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엄청난 휴식을 얻습니다. 연락처에 등록된 수백 명 중 당신이 오늘 당장 사고를 당했을 때 병실로 달려올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3단계 심리적 경계선, 바운더리 세우기. 당신의 마음이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거실까지 허락할지, 누구에게 안방까지 보여줄지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경계선은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 꽃을 꺾고 쓰레기를 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인 여행입니다. 그 여행 가방에 굳이 필요 없는 짐들을 가득 채워 고통받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옷장을 정리하듯 당신의 마음도 정리하십시오. 떠나보낸 인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한때를 함께했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각자의 계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사유하십시오. 가벼워진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유가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유가 당신을 구원하기를. 지금까지 사유의 숲이었습니다.